우선 지식의 나눔과 사랑의 더함 이런 식의 맥락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다스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책다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주한영국문화원에서 의뢰를 해서 대한민국 청소년 독서 문화를 책다스의 시각에서 좀 말해달라라고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정말 좋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좋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육하원칙으로 물어볼게요. 뭐가 좋죠? 누구한테? 얼마나? 어느 정도? 검증 가능한데 지금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그렇다고 믿고 계신 건가요? 팩트인가요? 아니면 의견, 오피니언인가요? 어쩌면 오피니언을 팩트처럼 믿고 계신 거 아니세요? 진짜 책이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책 안 읽은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요?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그럼? 책을 읽으면 정말 좋으냐 하는 겁니다. 전에 과연 물음표, 과연 독서법을 말씀을 드렸죠. 의문형 물음표 붙이면서 읽는 거. 우리는 책 읽으면 좋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좋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진짜 좋다고 믿으면 이렇게 안 읽을까요? 진짜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읽는가요, 우리들은? 책이 정말 좋은 건 본인이 읽어서 도움이 되고 네. 그랬을 때 읽은 사람들은 계속 읽는 거 같아요. 읽는 사람만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좋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전혀 해당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또 어떤 때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그 책에 대해서 맹신하실 까닭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맹신이 오히려 더 멀리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책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책 덕분이었다. 내 인생의 책 한 권씩에 간증 차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차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의 입증 수단 그런 정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책 한 권도 안 읽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책이 없는 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책은 도구다. 근데 이 도구를 너무 신성시했을 경우에는 나머지를 다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독단적인 도구마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저희들도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지 그 책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책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삶, 즐거운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과정인데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이것이 본말이 전도돼서 너무 앞지르게 돼서 사람을 갖다 소외시키고 사람을 억누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입증 가능한 데이터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뇌과학 쪽에서 요즘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뭘 읽을 때 전두엽에 어디가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입증 가능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죠. 진짜 뇌과학에 의해서 독서의 유용성이 입증이 된다면 그 독서는 과연 독서인가? 상상력과 추려력이 다 배제된 독해 차원의 독서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한 해봅니다. 계속 대답 없는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답 없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 던질 수밖에 없다. 답을 냈다고 자신하기보다는 대답 없는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게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인문적인 성찰이 될 겁니다. 자, 우린 좋다고 하는 인정하더라도 지금 현실은 이렇죠.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고 있고 기껏 책을 읽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저거는 그냥 창고서에 밑줄 긋는 정도고, 아니면 문학도 논술을 대비하면서 있습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문학 전공자로서 봤을 때도 논술을 대비하려고 문학을 한다? 완전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문학을 공부했는데 문학을 싫어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문학 교육의 문제입니다. 저도 시를 가르치면서 시를 싫어하게 만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 외우기 잘못시키면은 진짜 시 싫어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언젠가는 니네들도 알리라 해갖고 강조를 하다 보면 강요가 되는데, 그 강요가 언젠가는 강조로 들리겠지 해서 감수하자, 모든 돌팔매를 감수하자 하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 학생의 시각에서 봤을 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학생의 시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도대체 어려움은 감수하지 않은 채로 만난 것만 먹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부하내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 참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이것을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될지 교사 중심으로 가야 될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어떤 교육 방식으로 가야 될지가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더욱이 한 교실 안에 한꺼번에 앉아 있습니다. 독서 능력도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3, 4학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고1, 2 수준을 능가하는 아이들도 아주 간혹 실려 있습니다. 그 독서 능력을 또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쉽지는 않지만 이 아이의 수준이 여기에서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해야죠. 최소한 이렇게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강제적이고 획일적이고 상업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 읽는데 무슨 상업적인 게 필요할까? 관련되나? 굉장히 많이 관련됩니다. 책은 일단 상품입니다. 문화 상품이기 때문에 상업성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서 채택하고 교과서 채택해서 부조리가 있었던 거 교육계의 오랜 병폐였죠.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어딘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인 독서를 하게 만들고, 어떤 한 권의 책보다는 다양한 책,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한 책을 읽는 것보다는 한 도시에서 여러 책을 읽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 교실에서 한 권의 책을 읽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밤마다 다르게 바꾸면 윤독도서라고 했죠. 과거에 학교에서 많이 하던 방법인데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필독도서 같은 것도 안 합니다. 그런 말도 안 씁니다. 아직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요즘엔 근데 다시 이제 한 도시에서 한 책 읽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잘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책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 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가? 그것이 성경이든 불경이든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성경과 불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한 도시가 한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저와 책다스의 시각은 그러합니다. 또 다른 시각은 있을 수 있죠. 일단 상업성보다는 공익성 위주로 가야 될 것이다. 상업성은 뭐냐면 책을 그냥 독자 이전에 소비자로 봅니다.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 책다새가 바로 꿈꾸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런 예쁜 글씨체가 있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보셨죠? 저작권 기부된 상이고, 이것도 저작권 기부된 마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임은 이렇습니다. 책다새를 98년에 만들고 추천도서 목록을 계속 발표를 해왔고요. 워낙은 청소년을 위한 푸른 도서관을 만들자고 해서 장서 목록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문학은 몇 퍼센트를 해야 될지, 과학은 몇 퍼센트를 해야 될지, 서울에 있는 아이들 오고 시흥에 있는 아이들 오고 다시 경북 무슨 봉화 같은 데 있는 아이들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차를 고려한 청소년들의 장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저희가 연구할 수는 없었으므로 제일 만만한 추천도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더니 너무나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뭐 여러 단체들 뭐 굉장히 여러 편을 발표했죠.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트에 뭐 학년만 있었죠. 뭐 중2, 중3 그런데 저희는 중1부터 뭐 고2까지 혹은 중1부터 그러면 제가 읽어도 되는 겁니다. 중1 수준서부터 그렇게 해서 좀 이 대상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하는 데서 드렸던 그 상황에 따른 추천 도서, 심심할 때 읽으면 좋은 책, 뭐 우리 사회가 좀 부조리하다고 느낄 때 읽으면 좋은 책, 빈곤에 관해서 빈민 문제에 관해서 다룬 책 이런 식으로 주제별, 상황별 추천 도서 목록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틀 같은 것들을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응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총 24차인데 이제 더 됐죠. 이건 작년에 만든 거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교사 연수를 개최했는데 매년 개최하기 시작해서 2005년 1월 달에 2015년 1월 달에 이제 10년차 교사 연수를 개최합니다. 이 교사 연수가 책 쓰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의 책 쓰기, 중학교 선생님의 책 쓰기, 고등학교 선생님의 책 쓰기 이런 것들이 다른 선생님들, 책 탓에 다른 선생님들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교사 연수 대상이고 그러나 이제 이런 평생학습관이라든지 혹은 대안학교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이 있다면 여기로 책다세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비용을 받습니다. 10만 원을 받는데 뭐 자료집이니 점심값 디프리 이런 데 다 쓰고 나머지는 전부 책다세에 기부됩니다. 선생님들도 여기 발표하는 선생님들 누구도 이 비용이나 이런 임금을 뭐 이런 사례 이런 거 받지 않고 다 기부 강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독서 자원봉사학교를 개최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인데 책을 막 추천하다 보니까 뭐 책다세에서 추천되면은 책이 잘 팔린다 해서 마치 저희를 무슨 책 판매의 어떤 뭐 프로모터 마케팅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책이라면서 저희한테 채택해 줄 것을 의무로 양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왔고 그걸 거절하니까 전부 책다세가 권력이 됐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내고 수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갔으면서 수익을 요구한 바도 없는데 권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가 해서 저희는 웃었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 게 무슨 뭐 책 많이 팔게 해주자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나 하는 식의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읽는다는 게 무엇이냐, 읽는다는 거 서로 더하고 나누는 일인데 해서 독서를 봉사하고 연관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독서와 봉사, 자원봉사를 연관시키기 시작한 건데 요건 처음 시작했습니다. 책다세가. 책 쓰기 교육도 물론 책다세가 처음 시작했고 그렇지만 그래서 책 쓰기를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저작권 기부, 독서 자원봉사학교 책을 갖고 봉사하자 하는 내용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작권 기부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책 쓰기 축제도 벌이고 독서 멘토링, 10,000권의 책을 기부하고 만인들이 그 책 읽은 내용들을 다시 기부하는 식으로 이거를 바꿔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체 맥락은 이렇고요.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학교 도서관도 활성화하고 새로운 독서 문화를 조성하자. 학교 도서관 학교에서만 할 게 아니더라. 학교 도서관만은 아니더라. 요즘 보면 지자체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 지원금을 갖다 이렇게 같이 연계해주고 있는 것도 이런 시각이죠. 학교 바깥으로 한 걸음 나가면 사회에서도 한 걸음 들어올 수 있을 거다 했고 그렇게 해서 모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죠. 독서 능력을 인증해서 10단계 레벨로 해서 매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이런 시험 문제를 제시하고 그 시험을 볼 때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 1의 책들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퀴즈로 내고 문제로 내고 그 문제에서 몇 개를 맞히면은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상당히 뭐 그럴듯하지만 책 안 읽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읽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그 심정의 고민의 깊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어린 왕자를 레벨 몇에 놓을 것이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한 책을 레벨 몇에 놓는다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상의 교과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다양한 책들을 교과서 레벨처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말하자면 도서관을 교과서에 압축시켜 집어넣겠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막 포장해서 제시하는 데에서 획일적이고 상업적이고 강제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를 갖다 아주 2005년 4년 무렵에 아주 결정적으로 했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쪽을 계속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됩니다. 이건 돈이 되니까 일단 이런 식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심지어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게 되면 출제 문항당 출제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이 홍보해라 하는 그런 내용까지 돈다고 그래서 아주 식겁을 했던 그런 경우고, 언제라도 이거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이고 다양하고 공익적인 독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언제라도 다시 또 이게 다시 발효를 하면 다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집 짓기도 바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선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좀 소모적인 거죠. 공부방연합에 도서 기증을 한다거나 초청단체로 참여하고 과학창의축전에 단독으로 참가했는데, 상당히 이것도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는 참 좀 소모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교육, 정보 운동에 새로운 판을 짜는데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푸른 도서관은 뭐 어떤 모형들이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스머프 마력 야외 도서관.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비닐하우스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땅 파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가멜레 집 그러면 화학 책들이 있는 거고, 시인 스머프의 집으로 하면 문학 책들이 있는 거고, 그럼 이 안에는 이제 땅을 파서 이 안에 있고, 여기에 투명 유리로 덮어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면 햇볕이 따뜻한 지하 스머프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도서관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 얻기가 근데 어렵습니다. 땅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언젠가 또 우리들의 제자 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겠지, 또 누군가의 제자가 훌륭한 이러한 기여를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독서 카페형 실내 도서관입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죠. 그 더나더나라고 하는 더함과 나눔의 카페라고 하는 것을 신촌역 전철역 근처에 만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지자체가 돈을 내서 만든 겁니다. 책다세 도서관은 아니고요. 지자체가, 이거는 일산에 있는 건데 일산시에서 돈을 내고 청소년 모임터를 만든 겁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가서 보면 왜 우리 때 이런 거 없었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기성세대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데, 이것이 자생적으로 움직일 정도는 안 됩니다. 시에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교 활용용 푸른 도서관인데 10년 전부터 꿈꿨으나 폐교의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실현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거고, 뭐 1년에 임대료가 뭐 3천만 원이 넘고 막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 협력하는 푸른 도서관들입니다. 기존의 도서관들과 같이 협력하는 거고, 5번째가 저작권 기부 도서관입니다. 저작권 기부라고 하는 것은 책 쓰기를 한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권의 책을 누구나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책들이 모인 전자도서관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PC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있다. TV가 없는 외국인들도 PC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5가지의 꿈을 꾸면서 일단 추천도서 목록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학생 중심형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몇 세부터 몇 세도 있지만 동시에 계속 저희가 다 추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 쓴 거가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한 6,000매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누구나 무료로 출처를 밝히면 비영리라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변형해도 좋다 하는 것을 쭉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저작권 기부를 계속 해온 거였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면 저희가 한 건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뭐 선배나 후배나 뭐 동료 선생님들이 그 추천 도서 목록 좀 달라고 했을 때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안 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뭐 가서 좀 고칠 수 있냐고 하는데 고치라고 할 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상황별 추천 도서 목록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럴 때 책을 읽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책 읽고 도서관에 책 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 속에 일상 속에 책을 읽게 되는 그런 때 이 책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애들이 뭐길래 이렇게 재밌게 볼까? 그럼 이 목록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좀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책 모으면 좋을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자, 이 추천 도서 목록이 이번 겨울에도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이들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추천 도서 목록을 읽으시고 아이들한테 한 다음에 아이들이 독후감만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독후감을 썼죠. 아이들이 이런 걸로 UCC로 만들고 그림으로 만들고 관련돼서 음악을 작곡해서 여기다가 같이 얹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독자, 저희가 전문가로서 저희가 먼저 제시하죠. 이거 8주 정도에 걸쳐서 만듭니다. 이 목록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책을 보지만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 모든 책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나름대로 2000년 이후로 지금 벌써 거의 한 15년째, 98년서부터 따지면 16년째거든요. 그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것을 보는데, 이것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다 니네들이 읽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음악으로 여기 곁들이고 싶다. 나는 사진 찍고 싶다. 이 책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사진이에요. 하는 것들을 페이스북에 보면 정승현 선생님 막 사진 올려놓으시죠. 그런 식으로 그 수업에 적합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진이다 그러면 올려놓듯이 책을 읽었으면 이 페이지에 적합한 사진으로 이게 어때요? 하고 자기가 올려놓는 겁니다. 녹음 파일도 올려놓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자기의 독후 내용물들을 여기에 그냥 자유롭게 올리자. 캐릭터 하나 낙서도 좋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축적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살아 움직이는 상호 대화형 멀티미디어 도서 목록이다.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하면서 왜 자꾸 종이책만 고집하느냐. 전자책으로 가면 어떠냐는 거죠. 그동안에 이런 책들을 쓰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밥 먹는데 다 썼죠. 굉장히 많이 팔린 책들입니다. 이런 새롭게 짚어보는 읽기 쓰기 문화의 꿈이고, 카피라이트가 저작권이라면 카피라이트는 저작권 완전히 개방이거든요. 저작권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지금까지 활성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카피 기프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ift.org하고 or.kr을 책다서가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기부운동은 바로 이런 시각입니다. 이것도 학생이 만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책다서의 선생님들이 만든, 일부가 참여하고 책다서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만든 더나더나 카페라고, 더함과 나눔을 한 글자씩 단 더나더나 카페는 저작권 기부자를 최고로 대우하는 공간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공짜로 다 되고 이분들이 참여했죠. 두 번째 인물은 굉장히 낯이시죠. 저도 이럴 때가 있을 때는 꼭 이분은 최재천 선생님이시고, 이거는 파주 출판단지를 만드신 이기용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 칼럼니스트 1호 이인식 선생님, 돌아가신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유족분이 찬성을 하셔서 태양의 아이 같은 작품이 이분의 대표적입니다. 출판사 동의를 얻어서 됐는데요. 52명이 동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문학 쪽으로는 이렇게 됐죠.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 이분 누구시죠? 이청준 선생님입니다. 한비아 선생님, 지금 서강대 도서관장하는 우찬재 문학평론가, 책 읽는 사회문화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찬수 사무처장, 시인이기도 하죠. 원래 본명이 안도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름이 안도현이라 안도현 시인하고 실제 안도현 시인하고 헷갈려가지고 안찬수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예 원래 자기 선배 시인이 더 유명한 시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작권 기부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아까처럼 전문가들의 이런 저작권 기부였다면 이제는 일반인과 학생이 함께하자. 그리고 잠재적 저자 개발과 양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지금 저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시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여전히 아직까지 난 아직 저자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 내지는 성령이 충만해야지 쓸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제 앞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자가 되는 길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미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완벽한 인생이 된다며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고민이 사라질 때 그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망울이라고 그랬죠.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은 곳.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 진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해를 품은 달을 그런 이제 캘리그래프를 쓴 진산 이상현 선생이 기부한 글씨고 이거는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있는 건 마음대로 요렇게 따서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부자를 해서 진산 이상현 선생 기부 이런 식의 걸 해준다면 이분의 작가로서의 어떤 작가로서도 널리 알려질 수 있고 이분의 뜻을 갖다 널리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이런 것들을 급훈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이거는 초등학생이 만든 저작권 기부 사이트에 등재된 과학 만화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이 만들어낸 이제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언뜻 보면 조잡한 것 같지만 이 학생들이 나이 먹고 관심을 기울이면 다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된다니까요. 이들을 왜 지금 눈으로 보냐는 겁니다. 미래의 눈으로 보자면서요. 100년 되게라면서요. 근데 왜 지금 항상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보냐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들도 다 이 수준이었습니다. 자, 왜 읽고 어떤 책,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멘토링을 했고 책 쓰기 축제를 했고 10,000권의 책을 이 과학창의재단은 그 우수 과학 도서를 국가에서 약 한 38,000권 정도를 구입해서 전국 각지에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 어떻게 기부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주긴 줬는데 이게 제대로 읽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해서 그 중에 10,000권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여기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10,000권을 일산 코엑스하고 온라인에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읽고 저작권, 그림이라든지 글로 이렇게 저작권 기부 사이트에 올려준다면 이걸 주겠다 하는 식으로 된 겁니다. 그 약속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겠다. 처음에는 이게 몇 퍼센트나 주겠냐 했는데 약 한 26%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10,000권의 책 중에서 26% 정도가 실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또 올라오겠죠. 그걸 꼭 즉시 올려야 될 일은 없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행사 2012년, 13년, 12년인가? 네. 그래서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저작권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지식 나눔으로 가야 된다. 읽기와 쓰기는 같이 호흡돼야 된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책이죠.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은 2008년서부터 지금 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책 쓰기 교육하면 대구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썼고 여기 가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대구에 있는 선생님들의 명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요거는 교과서적인 책이고 이건 지금 선생님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썼고 사물이 돼 있죠. 선생님들한테 제시된 내용은 1권, 2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또 다른 책 아직 출판하지 않은 내용까지 쭉 포함해서 지금 제시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내용이 더 풍부합니다. 논술 시험과 책 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것들을 이렇게 대조를 했고요. 대체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책 쓰기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대구의 대구의 선생님들은 전부 논술 전문가들이었는데 다 이쪽으로 온 겁니다. 논술 갖고 안 되겠다 생각하던 채 마침 잘 됐다 해서 이쪽으로 왔고, 그 결과 대구가 이제 교육부와 함께 내년서부터는 전국 시도의 책쓰기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시민 책쓰기 교육에 지금 현장에 계시는 거고요. 이제 책쓰기 교육은 학교 공교육 현장에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내년 1월서부터 시도별로 책쓰기 교원 전문 전문 요원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지금 선생님들은 더 앞질러서 더 많은 내용으로 지금 연수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건 전에 보셨죠? 이런 식의 책이 이미 나왔습니다. 대구 교육청에서는 사례들입니다. 책쓰기 축제, 아까 과학창의재단 얘기했죠. 최재천 선생님 오셔서 무료 기부 강연을 하시고 신문으로 책을 쓰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책다새 청소년 봉사학교, 이건 누구죠? 박경철 선생님입니다. 그 시골이사 하는 박경철 선생님이 통일하셨고, 봉사활동이고 책으로 하는 봉사활동들과 접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봉사하기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읽기 문화진흥 캠페인 활동, 책 읽어주기, 그 다음에 카피기프트, 저작권 기부, 독서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모든 책들의 그 사파들을 그리는 거죠. 외국 서적, 오디오북, 녹음. 그래서 일일이 다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차시별 계획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학교 봉사활동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의 봉사활동 중에 일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서로 지금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지자체들하고도 연관돼 있죠. 월드투게더, 한강사업본부, 서강대학교, 마포에 여긴 다 시흥으로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다새도 있고 한국언론지능대단, 관광공사, 유니세프 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 메신저로 보낸 내용도 어저께 있었는데, 어저께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누가 올려놓은 건데, 한 3년 동안에 진짜 이거 만드느라 한 1,300여 통 정도 메일을 보냈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보냈습니다. 근데 더 보냈다고 하면 아무도 안 할까봐 제가 좀 줄여서 말한 것뿐이고, 사실은 더 많이 보냈는데, 이런 식의 활동들이 있게 되고, 올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바뀌었죠.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입니다. 이제 학생들도 책 한번 써보자 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썼고 어제 저한테 왔습니다. 약 한 700매 정도가. 이걸 전자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저작권 기부를 전제로 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전자책을 하는데 10명 중에 벌써 8명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 팀들은. 이제 활력적인 애들이니까 또 그렇기도 하겠지만 됐고요. 이런 이제 카페인데 더나더나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었다는 사례를 얘기 드리고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도 조금 더 뒤에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조금 일부를 보시기로 하고요. 계속 이론적인 거 그리고 실제 실습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좀 함께 보시는 쪽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이 남았죠. 2번 중에서 정말 알차게 쓰시려면 오늘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주셨던 내용들 그 팔레트를 꼭 작성해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거를 2주간 할 테고요. 지금 내셨던 분들도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지 해서 다시 좀 더 보완하십시오. 2주간 시간 이게 이제 2주 후에 제가 첨삭해서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고민하시려면은 집에서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좀 원본일 테니까 원본 제시하고 내가 뭐 했더라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계시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들 정리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말 책을 한 권 쓰겠다는 자세로 가시고요.
두 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주 쉰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다 끌어올 겁니다. 지금은 내용들이 제가 거의 다 했잖아요. 이제는 이 각 분야에서 정말 이 분야만큼은 이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 하는 분들을 끌어오는 그런 심화 과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건 물론 시흥시청과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두 번 남은 시간 선생님들께서 유익하게 잘 보내시고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대로 올해 선생님들과 모내기 글방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저한테도 굉장히 아주 즐거운 기쁨이고 유익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선생님들 가정에도 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시고 새해에는 정말 모내기 글방의 성과물들을 꼭 거둘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의 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